자, 오늘은 법률행위 부분 문제 풀어봐야죠. 법률행위 부분. 우리 기출문제집 261페이지입니다. 자, 법률행위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정리할 게 뭐냐면 적법행위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법에 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요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일단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으면 준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뭐가 되죠?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란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 이미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이건 개념만 일단 잡으면 되는데,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말 그대로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준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다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한다. 까지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말하고,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으면 법률행위,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 무슨 말이냐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합동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딱 한 가지죠.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한다. 이 정도입니다. 1번 보시면 법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서 뭐죠? 법률행위고요. 1번 권리의 포기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뭐죠? 법률행위에서 기억 리을에서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것들 부당이득이나 부합은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되지 않는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2번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매매계약,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또 정리할 게 있는데 성립요건과 뭐죠? 효력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일반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조심할 건 여기서 성립 요건에서 특별 성립 요건인데 뭐냐면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 계약이니까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나 행위는 법률행위 뭐가 되냐면 성립 요건이 돼요. 그래서 요물 계약의 종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은 뭐죠? 성립 요건이 되고 보증금 계약도 뭐죠? 요물 계약이므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뭐가 되냐면 성립 요건이 되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이고요. 따라서 대물 변제에서 재산권의 이전도 뭐죠?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현상 광고도 요물 계약이죠. 따라서 현상 광고 계약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뭐죠? 성립 요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가 조금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 요건 하면 뭐죠? 요물 계약 이런 것도 좀 꼭 기억해 두셔 떠오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식행위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가 것이 뭐죠?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요식행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형식이나 방식은 법률행위 뭐가 되냐면 성립 요건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립 요건 하면 요물계약, 요식행위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고 요식행위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가 뭐죠? 요식행위죠.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또다시 유효요건, 효력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뒤에 더 자세히 볼 거죠. 목적에 대해서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죠?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것들이죠. 그죠? 따로 배울 거고 실제로 여 앞에서 유효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고요. 추인은 유효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고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뭐죠? 유효 요건이 되고요. 세 번째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도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가 뭐가 되냐면 유효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결국은 유효하기 위한 뭐가 되냐면 유효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우리 판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유효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경작자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경작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다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고요.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유효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2번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면 유동적 무효가 되니까 대리권의 존재도 물론 유효권, 특별 효력 요건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네번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X죠. 교환은 물론 뭐죠? 불요식행위입니다. 디귿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X입니다. 오히려 뭐가 주된 거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것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죠? 종된 것입니다. 1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 학상 신탁행위이다. 맞죠? 우리가 신탁행위라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이것도 신탁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1번이 답이죠. 넘겨주셔서 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성립요건하면 요물계약. 요물계약하면 뭐죠? 성립요건.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유효요건이죠. 2번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3번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능력 문제죠. 4번 조건부 법률 조건의 성취.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는 다 뭐죠? 유효요건이고 1번만이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럼 결국은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계약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은근히 잘 내는 편인데 조심할 것은 은근히 잘 틀리세요. 이거는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를 찾으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고요. 이 문제처럼 단독행위가 아니다 계약을 찾으라는 것은 결국은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묘하게도 암기에서 문제를 풀면 잘 틀리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1번이죠. 채무를 넘겨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승낙을 받아야죠.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뭘 넘겨줄 수는 없어요? 채무를 넘겨줄 수는 없으므로 1번이 뭐죠? 계약이고 1번이 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계약. 따라서 만약에 단독행위를 찾으라 그러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걸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계약을 찾으라고 하면 뭐죠? 승낙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되고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풀려고 하면 묘하게도 틀리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를 인수했다. 채무를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승낙이 필요하므로 1번은 뭐죠? 계약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무권 대리행위의 주인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고요. 3번 상계 줄 돈은 받을 돈과 깐다 상계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단독행위고. 4번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고. 5번 채무 불이행을 위한 계약의 해제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계약입니다. 5번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계약의 해지는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니은번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디귿번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리을번 유언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따라 답은 니은 디귿을 리을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뭐죠? 요거는 확정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 두 번째, 목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 이 앞부분에서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관념, 상식에 따라서 따지게 되고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 우리가 요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계약법 가서 자세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뭘 해야 되냐면 적법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을 나눌 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게 되고요. 임의 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항상 뭐가 되죠? 유효가 되고요. 강행규정인데 일단 효력규정과 뭐로 나뉩니까? 단속규정으로 나뉜다. 일단 효력규정 위반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단속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민법상 강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효력 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는 중간 생략 등기, 다시 말하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반사회적 법률에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데 일단 이걸 우리가 유용한다 그랬죠.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첩기학과 같은 나쁜 짓은 뭐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다. 두 번째 유형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심할 것은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뭐가 기억나시죠? 법정에서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이것도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은 법률의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향이 있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유발이 아니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서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된다. 다시 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없죠? 제한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냐면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세금 회피, 그 다음에 채무 회피와 같은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자금 모으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모아놓은 비자금을 은닉하고자 하는 행위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기 행위도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에 되면 효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유의하실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불법 하지 않은 당사자, 피해자는 반환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두 번째 산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까지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 필요한데 일단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왜 이 사람이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렵든 정신적으로 어렵든 무조건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이고 또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 경험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 객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주관적 요건에 대한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폭리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시점은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따라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 104조는 법률 행위 하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되지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고요. 유의하실 것은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 행위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무상 기부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죠. 효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근데 반사회적 법률은 똑같습니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것이 없고요.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두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문제를 보죠. 6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X. 왜냐하면 확정은 뭘 말하죠? 어딨나요?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죠. 2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X.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3번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 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목으로 명목으로 이전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합니다. 4번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추정할 수 없다. X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죠. 5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네요. 왜냐하면 가능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고요. 2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고요. 3번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도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요.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 양도계약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5번이 답이죠.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유는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했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거죠. 8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 맞고 이거 뒤에서 볼 거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번 X토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중매매고요. 이중매매인데 제2매수인이 뭐죠? 알았다. 악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답이 될 수는 없죠. 2번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서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죠. 우리가 상속인에서 누구를 제외합니까? 포괄승계를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뭡니까?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지번에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해서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인데 뭐 항상 매년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해지지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세금 회피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만일 정소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이게 뭐죠? 세금 회피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의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이다. X입니다.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물론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9번입니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도박 자금의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반사회적이겠죠. 니은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반사회적이죠. 왜냐하면 혼인,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고요. 법률행위로 그것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디귿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유용금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일정 기간이 너무 지나치거나 그러면 반사회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반사회적이지 않죠. 1번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 이른바 비자금은 비자금을 모으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그것을 은닉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시한 경우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미음번 행정기관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미음에서 2번이 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미음 같은 것은 혹시 강박은 아닐까요? 지금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돈 안 주면 나 취하 안 하겠다. 돈 내놔라. 그럼 내가 취하할게. 이게 무엇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강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강박과 반사회적인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전과 후로는 아니에요. 전에 한 것은 강박, 후에 한 것은 반사회 이렇게 나눕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가져가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돈 안 주면 제출하겠다 요래 가지고 돈을 뜯어냈으면 뭐예요? 강박. 제출해 주고 나서 치할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면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차이 있죠, 그죠? 제가 기자입니다. 기사를 작성해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너 임마 돈 안 주면 나 이 기사 보도할 거야. 요래 가지고 돈을 뜯어냈으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만약에 이미 보도를 하고 정정보도를 내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면 이제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서 이걸 전과 후로 나누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요 문제 답은 뭐 2번이 답입니다. 예? 무슨 합의요 갑자기? 지금 이거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당사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뭐 하다는 얘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 계약인데 왜 갑자기 또 합의란 말씀이 나오세요? 10번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1번 2016년 7월 16일 체결된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입니다.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고 2015년도에 판결하고 있죠. 1번 소송에서 증언해 줄 조건으로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데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유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존받기로 한 약정은 이거는 뭐죠?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인 얘기겠죠. 3번 2번이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 조건으로 통상 뭐죠? 용인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잘못 읽었죠.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판례가 보통 용인되는 수준으로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교통비, 여부 정도 줄 수 있고요. 또 일실소득 이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존받기로 한 약정은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장래 부첩관계를 승인을 합의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부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누가 한 거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한 거니까요.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승인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이 정당한지 부정한지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 없이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답은 2번이죠.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그러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3번 혼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떻게 해요?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5번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제2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 적용했죠.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이므로 적극 적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병에게 8천만 원에 매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중매매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죠.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금전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지금 을이 제1매수인이 채권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X건물에 관한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2번입니다.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더 이상 이전 등기를 못 해준다면 채무 불이행, 이행 불리기 때문에 그렇죠. 3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범죄 무효인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항상 조심할 것은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사람이죠? 채권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에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인 경우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병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사실을 알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가 됩니다. 13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 요거죠.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뭘 요구합니까? 이용의사, 폭리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의 궁박급기인한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는 않습니다. 4번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아닙니다.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5번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박 상태는 대리인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X죠. T밖에 있죠. 공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이 대리인입니다. 1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증명책임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왜냐하면 모든 요건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니까요.
2번 급부 사이의 불균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하여 판단한다. 맞습니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어권 소멸로 인한 손실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청계 총회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물론 맞겠죠. 4번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이게 뭐죠? 증여죠. 이게 뭐죠? 무상기부죠.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5번 어떠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변론 종교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죠. 현재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언제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5번이 뭐죠? X고 답이 됩니다. 1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이 한 법률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공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 성립 요건이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맞죠?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고요. 4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공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죠. 5번 불공정한 법률에 인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추인은 할 수 없지만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6번 법률에 해당하는 문제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